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산화의 드림 마스터 에메랄드 디렉터 정혜순입니다. 네, 이렇게 삶을 바꿀 최고의 기회 유산화 사업 설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세월이 진짜 빠르죠. 2025년이 됐는데 5월 달이 됐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지난 주말에 다들 부모님 뵙고 효도하고 오신 얼굴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5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저는 5월이 제가 태어난 달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근데 5월이 되게 좋은 건 제가 녹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싱그럽잖아요. 이 녹음이 익어가는 짙어져가는 운전하고 오면서 외곽으로 돌아서 들어오거든요. 이제 막혀서 운전하고 오면서 멀리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거 보면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게 왔어요. 그리고 또 이번 달은 또 특히 좋은 게 또 제주 여행 가잖아요. 5월 27일 날 제주 여행 가는데 제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제주 정말 많이 갔어요. 해마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가고 있는데도 또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유산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이신가요? 만점, 나 5점 만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뭐 저도 지금은 별이 5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유산화를 만날 때는 별이 1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15년간 화장품 도매 유통 그리고 소매 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선 대리점으로 출근하고 밤에는 매장에서 퇴근하면서 하루에 평균 14시간 정도를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유통이 변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수입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루하루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그냥 생계형 자영업자가 저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교통사고 후유증 그리고 폐렴까지 앓게 되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늘 돈이 많이 벌릴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 벌자고 건강 잃어버리고 나이 먹어서는 건강 찾자고 전 재산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딱 제 얘기 같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을 때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순간 폐렴까지 앓게 되고 진짜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하루하루가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는데 자 이제는 건강 찾아야 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죠. 병원 가고 몸에 좋다는 거 먹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유산화를 만났어요. 자 내 몸이 중요해지니까 이젠 돈 중요하지 않다. 근데 생각해 보면 늘 돈, 시간, 건강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의 고민은 돈, 시간, 건강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고민이신가요? 네. 자, 맞아요. 네, 저처럼 다 셋 다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 한번 볼까요? 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들어보셨죠? 짜장면 지수라고 있죠. 네, 짜장면으로 알아보는 우리 서민 경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1970년대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대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2024년에 7,000원이 넘었어요. 작년 거죠. 올해 평균적으로 8,000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강남에 여기 역삼에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예요? 13,000원. 그죠? 최하 13,000원이에요. 자, 근데 짜장면 한 그릇이 자 이렇게 50년 만에 70배 넘게 상승했죠. 자, 그러면 30년 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나 될까요? 네. 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 10배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30년 후에 짜장면 한 그릇은 7만 원? 10만 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자,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월급 빼고는 진짜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나 경제도 많이 불안하죠. 정치 상황이 되게 안 좋기도 하고 뭐 트럼프 리스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달러가 너무 많이 상승했죠. 어제 달러 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사둬야 되나? 네. 자, 근데 어쨌든
물가가 우리나라는 거의 이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원재료들이.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원가가 상승하다 보면 이런 달러가 상승하다 보면 이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되게 많이 걱정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한 지금의 1억은 한 30년 후에는 한 3천만 원도 안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진짜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자, 네. 지난 37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연평균 6.7%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강의를 작년 9월에 했을 거예요. 작년 9월에 뭐라고 했냐면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12억 6천이다. 자, 근데 불과 지금 얼마냐면 13억 3천이 넘었어요. 자, 이게 근데 제가 강의하려고 어제 찾아봤거든요. 14억이 넘었더라고요. 자, 평당 분양가도 4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려면 아파트 한 채 구매하려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월급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을 모아야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대요. 제가 생각하니까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부부가 같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2030 세대들은 요즘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자,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직장은 어떨까요?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조사해봤더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본인이 퇴직할 것 같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나 53세에는 회사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자, 근데 희망퇴직, 나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 그럼 나 60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의 괴리감이 7년이다. 자,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은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49.3세랍니다. 지금 49.3세. 자, 31살에 취직해서 49살에 퇴직하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는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다음에 또 퇴직하고 나서 자, 재취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재취업을 하더라도 자, 일단은 40대가 넘어가 그러면 뽑아주는 회사가 없죠. 청년도 안 뽑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재취업에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실 처음 하는 일 해야지 월급은 젊은 신규 월급 받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3년 이내에 80%가 그만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힘든 이게 현실이죠. 자, 근데 회사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단순 업무는 전부 다 이제는 자율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조기퇴직에서 살아남아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 AI가 대체할 일자리가 얼마나 된대요? 341만 개나 된대요. 제가 요즘 키오스크 그죠? 다 보편화돼 있죠. 이제 이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예, 요즘은 그리고 자, 로봇이 배달해주고 이게 일상인데 제가 지난달인가요? 여기 역삼회에서 요 길 건너에 가서 샐러드하고 커피를 맛있게 한다는 집에를 갔어요. 어머, 키오스크가 없어. 그 종업원도 없어. QR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조금 젊어서 다행이지 큰일 나 그냥 나올 뻔했어요. 근데 QR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보편화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직장만 믿고 제 주위에 보면 직장만 믿고 이렇게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경제적 압박 뭐 여러 가지 멘붕 온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직장과 직업이 먼저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은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은퇴해야죠. 자, 그럼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 보험개발공단에서 얘기했나요? 수명이 계속 늘고 있대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2살 늘었대요. 자, 그럼 5년마다 2살씩 는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자, 100세 시대죠. 지금 100세 시대, 그냥 100세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주위에 둘러보면 요즘 뭐 친구 부모님이나 제가 요즘 장례식장을 되게 많이 갔다 왔어요. 자, 근데 80세 이하는 없어요. 거의 90세 넘으신 분도 있고 93세, 94세, 88세 이랬는데 거의 지금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노후생활비 여기 보시면 자, 2023년 자료예요. 여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자, 얼마 필요하대요? 혼자 살려면 적어도 299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자, 부부가 최소 366만 원 필요하대요. 혼자 써도 택도 없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있어야 노후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갑자기 생각해. 마처 세대예요. 여러분 마처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처. 1960년대생을 마처 세대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면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처음 세대. 슬프죠.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세대가 제가 196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69년생이에요. 네. 자, 61년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네, 제가 앞으로 90세까지만 한번 살아볼게요. 90세까지만 산다 그래도 앞으로 34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300만 원 정도를 한 34년 계산하면 적어도 한 12억, 13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13억 이 정도 가지면 편안하게 노후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죠? 전제 조건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짜장면이 한 그릇에 10,000원이 아니 10만 원이 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물가가 상승해도 안 되고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고가 나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집안에 뭐 큰일 경사 치를 일이 있어도 안 되고, 그죠? 결혼해도 안 되잖아. 자식 결혼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전제에서 이 금액인데 실제로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을 한번 기대해 봐야지. 그러면 그죠? 나라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줄 거잖아요. 이렇게 기대를 한다. 자, 국민연금 뭐 평균 받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받으면 좋은 거니까. 자, 근데 실질적 퇴직 연령이 여기 50세라고 나왔어도 50세,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 자,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도 점점 늘고 있죠. 자, 근데 63세라고 하더라도 이 소득 전혀 없이 이 소득 크레바스, 이 크레바스 그죠?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이거 벌지도 않고 쓰면 굉장히 힘든 구간이 저 구간이죠. 자, 근데 이런 소득 크레바스도 12.5년이나 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영업은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취업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때요? 자, 나만의 사업 꿈꾸고 계시죠?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자영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일단 돈이죠. 창업비용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자영업 창업할 때 몇 억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매달 뭐 나가는 돈도 엄청나게 많지만 어쨌거나 돈이 있어야 창업을 하는데 평균 창업비용 9,400만 원이래요. 그리고 43%가 1억 이상이다. 자, 이렇게 들여서 창업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 공화국이죠. 자, 근데 자영업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들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022년에 얼마 신고했대요? 나 연에 1,938만 원 벌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거죠. 이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심각한데 작년에 그쵸? 난리가 났죠. 작년에 2023년도에 우리나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75%가 연 1,200만 원 이하로 신고했다는 거죠. 빚을 내서 있는 돈 없는 돈 퇴직금 다 가져다가 자, 이렇게 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온 가족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도 이 정도 수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도 이제 답이 아니다.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사람들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래요. 50%는 5년 이내에 폐업한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그러면 자영업도
대안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저희가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예전에는 여기 지금 사진에 계신 분은 미래학자죠. 폴 제임 필저입니다.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고 미래학자이면서 26세의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시죠. 자 이분은 그에 져서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900년대는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자 그럼 2000년대는 어디서 일해야 돼요? 자 IT 업계, 컴퓨터 업계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21세기는 어디서 돈 벌어라? 웰니스 산업에서 돈 벌어라. 웰니스 산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거대한 사업적 기회는 웰니스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것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웰니스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해라. 직접 판매로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웰니스 제품과 직접 판매 유통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웰니스 산업이 답인가?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늙어가는 게 목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리고 부모 세대, 우리 다 부모님 세대들 고생만 엄청 하고 아프신 분 없죠. 내 친구들 저희 부모님을 봐도 저희 친구들 부모님을 봐도 전부 다 아프세요. 자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이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늙어가는 게 목표로 변하면서 웰니스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식단 관리 및 체중 조절에 그다음에 미용 항노화 그리고 피트니스 이런 곳에 엄청난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웰니스 시장은 124조 원 시장을 형성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직접 판매 시장이 기회일까? 자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의 4분면이에요. 보시면 자 왼쪽 4분면 보시면 직장인, 인플로이드, 셀프 인플로이드, 그래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뭐냐면 자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들여야만 노동을 해야만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이죠. 자, 전체 사람들의 자 95%가 여기에 속한대요. 자, 근데 오른쪽 4분면에 있는 사람들 비즈니스 오너, 그죠? 그리고 인베스터, 자 사업가나 투자가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에 투자하는 사람들, 자 권리 수입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의 5%가 여기에 속한데, 자 근데 문제는 전체 인구의 5%가 저쪽에 속하는데 전체 부의 95%는 권리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 저하고 강의를 몇 번 들은 분은 아시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백만장자가 되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기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 있어요. 자, 보통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제가 자영업을 하고 직원도 있고 하니까 노동 수입자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저도 제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노동 수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익이 나오다가 반드시 수입이 멈춰지는 시간이 오겠죠. 아플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근데 권리 수입은요. 물론 파이프라인을 까는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파이프라인이 형성되면 수입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마르지 않고 수입이 이렇게 나오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주,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제작자, 그리고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 자, 보시면 직접 판매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나면 유통도 변하는 거죠. 과거의 유통은 이렇게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었어요. 저는 유통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체감을 많이 하죠. 자, 그러다가 제가 왜 도매 유통을 하다가 그만뒀을까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는
이 도매 유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다가 바뀐 게 뭐예요? 자, 이제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엔 지금은 근데 어때요?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유통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돈 버는 기업들은 다 그죠? 회원제로 하는 직접 판매 기업들이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직접 판매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생산자가 중간 과정을 최소화해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고 경험을 공유한 소비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직접 판매의 장점을 보면 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주문 배송하는 건 누가 한다? 회사가 전부 해줘요. 그리고 나는 써보고 좋은 것들의 경험만 나누면 됩니다. 자, 제가 하는 일은 좋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고 그 연결의 대가로 수익을 얻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영업과 유산업 비즈니스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폐업하지만 비용도 저렇게 들이지만 창업 비용 자 어때요? 자영업 하려면 적어도 9,400만 원은 투자해야 자영업 할 수 있다. 자, 근데 유산은 어떠냐면 어차피 내가 먹고 내 건강과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먹고 쓸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자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경험이 필요해요. 노하우나 경험이 필요하지만 유산화는 인맥 경험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반드시 있죠. 그렇지만 유산화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는 일이죠. 자, 이런 일입니다. 그냥 고정 지출 비용도 없어요. 매달 월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뭐 기타 뭐 진짜 엄청 나가는 게 많지만 유산화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죠. 전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면서 와 너무 좋다. 그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만 없더라도 엄청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 한마디로 말해서 안 할 이유가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접 판매 시장 얼마나 시장이 크냐면 202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도 225조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4조였어요. 자, 근데 2030년이 되면 430조 시장이 될 거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의 시장이 될까요? 그죠? 돈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직접 판매 시장에서 찾은 블루오션. 자, 이 직접 판매 시장의 주요 제품들이 뭐냐면 1위가 화장품 같은 웰리스, 그리고 2위가 화장품, 그리고 3위가 생활용품이에요. 자, 그럼 1위와 2위가 그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뉴트리션과 그리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무독성의 탁월한 스킨케어를 제공하는 유산화의 주력 품목이죠. 자, 그다음에 자, 유산화는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직접 판매 시장 큰 시장을 가지고 두 번째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문화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직접 판매를 하기가 굉장히 좋죠. 어떤 문화 가지고 있어요? 정문화. 배려하고 그다음에 거절 못하고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다음에 이런 정문화 있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어때요? 인터넷이 엄청 빠르죠. 우리나라보다 빠른 나라 없다면서요. 자, 그리고 택배는 어때요? 심지어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어. 그죠? 이런 나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어때요? 자, 2023년 세계적으로 300조가 넘는 시장을 형성했다. 우리나라도 6조가 넘었습니다. 자,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0년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몇 조가 될 거다? 25조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6조인데 25조,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제가 유산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밥만 잘 먹으면 돼. 자, 그렇지만 영양제 안 드시는 분들 없죠. 이제 2023년은 조사했더니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 구매 가격은 36만 원이지만 이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생활 필수품이다.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먹어야 하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지난 4년간 25% 성장했고요. 유산화 코리아는 8년간 570% 이상의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유산화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예, 저는 제품도 물론 좋았지만 돈이 벌릴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그냥 돈이 안 벌렸다면 먹기만 했겠죠. 자,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여러분에게 유산화 비즈니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세요? 자, 늦게 시작해도 직급이 낮아도 모두에게 공정한 보상 플랜을 가진 비즈니스입니다. 자, 규모, 매출 상관없고요. 먼저 시작했다고 수입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20%의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저도 20%, 그리고 저보다 10년 먼저 시작하신 선배 사업자들도 20%,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모두 20%의 공정한 보상 플랜을 가진 비즈니스입니다. 자, 모든 유산화 가족의 노고와 성취를 인정하면서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비즈니스입니다. 함께 팀을 구축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함께 여행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퇴직 걱정 없이 열심히 한 만큼 물려줄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누구도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뤄놓고 구축해놓은 비즈니스를 내가 자녀나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대만 상속하나요? 아니요. 무한대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드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하나도 없이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자유로운 추가 수입의 기회를 더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본업이든 부업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해서 초기 사업 시작에 부담이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판매하는 비즈니스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소비하는 비즈니스다. 물건을 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소비만 하시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어차피 먹고 써야 할,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차피 먹고 써야 할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 인맥 없어요. 자, 면접 보면 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이 상관없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처 세대다. 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단 2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곱해지는 비즈니스. 단 2명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 자, 이런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산화 비즈니스를 다시 살펴보면 특징 첫 번째, 바이너리 방식이다. 바이너리는 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개의 팀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팀을 구축해서 2개의 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 두 번째, 주정산 주지급이다. 유산화는 마감이 없어요. 저는 일반 대리점을 해도 마감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만큼 매입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대리점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마감해야 되는데, 자, 유산화는 마감 없어요. 정산만 해준다. 근데 정산 어떻게 해준다? 주루 정산해준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토요일 날 3시에 정산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급해 줍니다. 매주 수입을 받아요. 자, 여러분 매주 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이번 주 받았어. 다 썼는데 다음 주 또 들어오고, 다 쓰면 또 들어오고, 다 쓰면 또 들어오고. 1년에 52주 받아요. 얼마나 좋아요? 월급을 52주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주 정산해 준다. 그리고 남은 실적, 정산하고 남은 실적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재기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같으면 없애준다 그러면 아마 샀을 것 같아요. 욕심 좀 많거든요. 자, 근데 사재기할 이유 없다. 그래서 주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감이 있다면 아마 주말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월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동일한 20%의 후원 수당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했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매출이 크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었다고 더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동일 비율로 지급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한 깊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수입도 무한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보너스 수입이 있습니다. 자, 여행 프로모션, 그리고 현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런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보상 플랜을 설명드려보면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양쪽의 팀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이너리는 제가 이렇게 A와 B 두 분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A도 이렇게 양쪽으로 소개하고 B도 양쪽으로 소개했다. 자, 근데 제가 세상에 2명만 알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뚝 떼어서 사업을 제 밑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밑으로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를 배치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거죠. 자, 유산화는
이렇게 함께 팀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출을 중복 매출을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정산 주지비급이고 자, 5천 하나의 가게에서는 5천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자, 중복 매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한 A가 B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0점씩 먹었다고 가정할 때 자, 이렇게 위로 A와 B의 매출 저한테 쌓이고 C, D, E, F의 매출은 위에 쌓이고 그다음에 E가 발생시킨 매출은 C한테도 쌓이고 A한테도 쌓이고 저한테도 쌓이는 거죠. 이렇게 단계 없이 중복 매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4명, 오른쪽에 3명이에요. 계산하기 되게 쉽죠? 자, 그러면 왼쪽에 점수의 합이 얼마예요? 800점. 오른쪽의 합은 600점. 제가 머리 안 좋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고 다 200점씩 맞춰놨어요. 자, 그러면 대실적이 어느 쪽이에요? 네, 그럼 800점. 그럼 소실적은?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맞춘다? 네, 소실적으로 맞춘다. 그래서 소실적의 20%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00점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주 2월이 되고요. 네, 600점의 20%. 자, 한국은 고정환율 1,150원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얼마? 13만 8천 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2월이 됩니다. 자, 유산화는 비즈니스 센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게를 하나로 진행하는 방식과 가게를 3개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가게를 하나로 할 때보다 3개로 할 때 수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진행하는 것보다 3개로 진행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진행하는 것과 3개로 진행하는 거를 한번 보면 자, 가게 하나일 때 7명 배치되면 이렇게 배치되겠죠. 자, 가게 3개,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 3개의 가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입을 자, 시간이 지나서 제가 3개의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3개의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제가 4개의 팀을 구축했어요. A, B, C, D 4개의 팀을 구축했고 이 4개의 팀이 아까처럼 13만 8천 원을 벌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13만 8천 원 벌어갈 때 밑에 팀원이 7명이었고 점수가 얼마였어요? 1,400점이었죠. 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400점씩 매출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중복 매출 인정하니까 2번 가게 1,400점이면 1번 가게 얼마예요? 자, 2,800점. 자, 그러면 1번 가게 2,800점 똑같거나 작은 쪽으로 정산하니까 560불이죠. 자, 2번 가게는 280불, 그죠? 3번 가게도 280불. 그랬더니 제가 계산해 놨죠.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28만 8천 원. 자, 이게 주급입니다. 자, 4주만 따져도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근데 52주를 계산한다면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게 유산화의 보상이 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유산화엔 또 특별한 제도가 있죠. 유산화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의 매력에서 유산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자, 유산화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한계 없는 무한 성장을 이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파트너 밑으로 내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파트너 밑으로 들어가서 파트너들과 함께 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하나의 가게에서는 단계는 끝이 없지만 5,000점까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양쪽에서 5,000이 되면 수입은 무한으로 가져가지만 하나의 가게에서 2개까지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줍니다. 자,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으면 요거를 파트너 밑에 배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자, 하나의 가게선 2개까지 나오죠. 자, 근데 1번 가게도 나오고 2번 가게도 나오고 3번 가게도 나오고 이렇게 무한대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꼭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수입이 극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PPPS라는 매칭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겠죠. 특별한 조건을 가진 보너스입니다. 자, 사업을 시작하고 8주 안에 결정하시는 거라서 자, 요 조건을 달성하시면 추가적으로도 15% 내가 소개한 파트너의 수입의 최대 15%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소개한 분 중에 에메랄드도 있고 제가 소개한 중에 루비도 있고 자, 이분들이 수익이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겠죠? 이걸 평생
보너스로 받아가는 제도니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PPPS 매칭 보너스를 소개하신 분과 함께 꼭 제대로 듣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무한기피 인정한다. 자,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면 3개의 가게로 가져가면 이렇게 4개의 팀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 2명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내가 2명을 소개하고 이 2명을 성장시켜 보는 거야. 후원하고 성장하고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을 2개를 완성시키면 저는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한 달에 7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8,400만 원이겠죠. 자, 이 정도만 벌어도 굉장히 좋겠죠. 자, 근데 추가 비즈니스 2개도 준대요. 자, 제가 2개의 팀을 구축해 놓고 또 3번째 팀을 함께 후원하고 도와서 구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팀을 완성하면 자, 플러스 80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700만 원 곱하기 8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 자, 한 달에 1,500만 원 벌어가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런데 추가 비즈니스 센터 또 2개 준대요. 자, 또 제가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4개 팀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4번째 팀을 또 구축하고 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서 4개의 팀을 완성시키면 또 플러스 90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700만 원 더하기 800만 원, 900만 원 그러면 2,400만 원. 자, 한 달에 2,400만 원 받으시면 너무 좋겠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파트너들 밑에 배치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해서 4번째 가게가 완성되고 5번째가 완성되고 6번째, 7번째가 완성되면 이렇게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9번째까지 완성시키신다면 한 달에 9,900만 원 월 1억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죠. 예, 저도 유산화에서 이 수익까지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보너스들이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 자동 주문 맥스업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너스는 여행 프로모션입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했고, 자, 2월 27일 날 여행 가잖아요. 예, 저희 팀원들과 52명의 팀원들과 제주도를 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비즈니스다. 함께 즐기고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많은 혜택을 가져가면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의 가게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한 25만 원 정도 그리고 2개 이상 가게가 50개가 되더라도 그냥 한 달에 4주마다 200점 정도 50만 원의 정도의 제품을 먹고 쓰는 것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쓰고 사용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건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고 나머지 모든 일은 누가 해준다? 회사가 해준다. 자, 이게 가능한 건 회사도 제품도 시스템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음표를 넘어서면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멋진 인생. 유산화를 만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산화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